동양 최대 국제도시, 향기로운 항구 홍콩. 홍콩은 한 도시이자 세계다. 격동의 역사를 겪으면서 행정구역상 늘 어딘가의 일부였지만 실제로는 늘 자가 발전을 거듭해온 능력 있는 자들의 메카였다. 첨단의 몸을 지녔지만 한 걸음만 들어서면 옛 전통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신비의 도시. 그래서 사람들은 홍콩을 꿈꾸는 것일까? 다양한 시간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혹의 도시 홍콩을 간다.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의 홍콩. 국제무역의 중심지답게 수많은 컨테이너와 배들이 물건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곳.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가량 날아 도착하게 되는 홍콩은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다. 홍콩은 홍콩섬, 구룡, 신계 지역, 그 외 외곽섬들로 크게 나뉜다. 서울의 1.8배 면적에 690만여 명이 사는 인구 밀집형 도시다. 국제무역, 경제, 쇼핑의 중심 도시 홍콩. 아시아의 맨해튼으로 불리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여행지 홍콩에 나는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거리와 각각 다른 모습, 다른 높이로 솟아있는 빌딩들의 숲. 사진에서 보았던 멋진 현대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어쩐지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도시의 중심가를 걷던 나는 내 시선을 잡아끄는 특이한 광경을 만났다. 큰 빌딩의 공터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마치 안방이라도 되는 듯 옹기종기 모여 만남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동남아에서 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인데 휴일을 맞아 나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How are you? Indonesia. I'm come from Indonesia. I'm come from Indonesia. One month, three days. 4 day holiday. 4 day holidays. 일하는 자들의 도시 홍콩. 자본주의의 색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본격적인 홍콩 여행을 위해 홍콩 관광 안내소를 찾았다. 쇼핑 그리고 관광의 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여행자들이 신비의 홍콩을 탐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행을 오기 전 준비해간 자료도 있었지만 워낙 관광객이 많은 홍콩이어서인지 안내소엔 충분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한글로 마련된 안내서가 있어 나에겐 더욱 유용했다. 나는 홍콩 여행의 필수라는 카드를 사기 위해 한 지하철역에 들렀다. 각 지하철역에서 살 수 있는 옥토퍼스 카드는 우리나라 교통카드와 비슷한 것. Give me the one octopus card. 150 each. 보증금 50불을 포함한 충전식인 옥토퍼스 카드는 교통비, 주차비, 편의점이나 자판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만능 카드다. 동전이 남을 걱정이 없어 여행자들에겐 더욱 편리하다. 낯선 곳에 여행을 왔지만 지하철 풍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 들어서자 이내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객차와 객차 사이에 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것. 언제라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 홍콩. 반짝이는 램프로 안내판에까지 정성을 기울인 국제도시의 모습이었다. 내가 서둘러 도착한 곳은 홍콩섬 동쪽에 위치한 코즈웨이베이. 지금은 호화로운 요트들이 정박해 있지만 예전에는 빅토리아항을 오가던 무역선들의 태풍 피난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매일 정오마다 특별한 의식이 거행된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00년대 중반 코즈웨이베이를 본거지로 하는 자딘 메디슨이라는 무역회사의 배가 아편을 가득 싣고 입항한 후 환영의 뜻으로 21발의 공포를 쏘았는데 영국 정부가 공포 쏘는 의식은 해군만의 전유물이라며 한 발의 공포만을 허락했고 1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오의 한 발의 포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먼저 종소리로 정오가 되어감을 알린다. 홍콩섬과 바다를 두고 마주하는 곳 구룡반도. 중국 대륙과 연결돼 있는 구룡반도의 관문은 침사추이 지역이다. 침사추이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시계탑. 대륙과 연결된 이 지역은 런던행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이자 종착지였다. 지금은 기차역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대륙횡단철도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식민지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역사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나는 홍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홍콩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홍콩 하면 흔히 현대적인 도시를 떠올리지만 사실 홍콩은 아득히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땅이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무려 4학년 전 홍콩의 모습이 진열돼 있다. 수만 년 전부터 어업 활동을 하며 살아온 땅. (19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무역상이 이곳 홍콩을 무대로 활약하다가 유명한 아편 전쟁을 치른 후 1842년 난징 조약을 통해 홍콩은 영국에 할양됨으로써 식민지의 역사가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되는 아픔을 겪는다. 그리고 1997년 7월 홍콩의 주권은 마침내 모국인 중국으로 이양됐으나 일국가 이체제, 2047년까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콩은 어떤 도시인가? 초현대식 빌딩 숲을 100년 넘게 달려온 전차를 타본다. 식민 역사에 의해 세계사에 등장한 운명의 도시 홍콩. 다양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이들의 무대이자 도피처였던 것. 그러나 실질적이고 검소한 홍콩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가며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홍콩은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홍콩일 뿐이라고.
도심을 시원스레 달린 2층 전차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곳 센트럴의 서쪽에 위치한 셩원으로 날 데려다 주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이전부터 있었던 셩원은 전통적인 차이나타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건어물 도매거리로 유명한데 각종 건어물은 물론이고 한약재까지 팔리고 있어. 보기 힘든 해구신이나 뱀 껍질은 물론이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말린 도마뱀까지 팔고 있었다. 중국인은 다리 달린 건 의자를 빼곤 모두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실감났다. 골목을 들어서자 흥정이 한창이다. 햇빛에 비춰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 모두가 같은 포즈였다. 궁금해진 내가 묻자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삭스핀, 상어지느러미라고 했다. 呢啲翅啦，同呢隻翅啦。嗱呢只咧就係啲肉咧就比較厚身啲啦。魚翅咧係講寸數啊，同埋講厚唔厚啦，薄啦嗰啲諸如此類啦。有冇骨啦如果有骨嘅翅咧就平啲嘅。如果咧你冇骨嘅翅啊，淨肉嘅翅咧佢就貴少少嘅。咁你咧寸數譬如有得10零寸啦，佢又偏貴少少噶啦。呢樣嘢咧魚翅就係咁樣分別出嚟咯。 홍콩은 길이 좁아 답답하지만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1840년 아편전쟁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오간다는 운치 있는 돌계단은 홍콩인들에겐 추억의 장소. 하지만 내게는 발바닥이 아파 고생스러운 길이었다. 건어물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골동품거리 캣 스트리트. 옛것을 많이 간직한 셩원 지역의 대표 거리라 할 수 있는 이곳은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특히 서양 여행객들에게 인기다.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내 눈길을 끈 것은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 하지만 이 모델들은 모두 여장 남자들이라 한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전족을 하고 문박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기 때문에 여성 광고 모델들도 모두 남자의 영역이었다고 한다. 나는 골동품 거리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팔고 있는 아저씨를 만났다. 呢個中華民國46年1957 그는 옛날 신문이며 집안 장롱에서 그냥 가져나온 듯한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모아 팔고 있었다. 그리고는 추억을 파는 것이라고 했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나 역시 그에게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추억 하나를 구입했다. 골동품 거리 바로 위쪽 길을 걷다 보면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인 만모 사원과 만난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소원문과 함께 걸려있는 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눈까지 아플 정도였는데 전등갓처럼 생긴 향은 상당히 오랫동안 탈 것처럼 보였다. 홍콩이
영국령이 된 1840년대에 지어졌다는 이 사원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빌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홍콩인의 안식처다.為啲小朋友讀書咯。 이름 그대로 만모 사원에는 문무의 두 신이 모셔져 있다. 문신은 문자, 문필을 담당하는 성인 문창제군으로 관리의 수호신이고, 무신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로 액을 쫓는 신. 홍콩인들에게는 과거가 생생하게 오늘로 이어지는 듯했다. 홍콩 도심을 걷다 보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육교처럼 생긴 시설물들과 자주 만난다.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센트럴 지역에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중회랑은 중심지 모든 빌딩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각종 쇼핑몰과 연결돼 있다. 나는 처음엔 복잡한 미로 속에 있는 듯해 길을 잃기도 했지만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공중회랑을 이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편리했다. 하지만 뒷골목을 걸을 땐 유난히 좁고 가파른 길에서 땀 꽤나 흘렸다. 나는 홍콩의 골목길에서 또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다. 공사 중인 지지대에 우리와 같은 철근이 아닌 대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알아보니 습한 기후엔 녹슬지 않는 대나무가 제격이고, 비좁은 골목에서 사고가 날 경우 철골보다 대나무가 안전하다는 것. 초현대식 빌딩에 고풍스러운 대나무 지지대를 턱하니 받쳐놓은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홍콩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양 도시다. 홍콩과 구룡반도를 오가는 스타페리에서 외곽 섬과 연결하는 페리,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운항하는 크루즈까지 홍콩은 다양한 선박들이 오가는 곳이다. 그중 홍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스타페리. 100여 년이 넘게 운행되고 있는 스타페리를 직접 타보기로 했다. 다리가 없는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오가는 스타페리는 값도 저렴하고 오가는 10여 분 동안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운치 있는 교통수단이다. 홍콩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호화 요트 클럽만도 1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홍콩인들은 좁은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듯했다. 홍콩 하면 도심을 연상하게 되지만 홍콩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260여 개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섬들은 한적하게 여가를 즐기기에 그만인 곳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발전에 밀려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외곽섬에 가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옛 모습의 홍콩인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홍콩의 섬들 중 가장 크다는 란타우 섬을 찾아가기로 했다. 란타우 섬은 챔나콕 국제공항이 있는 곳. 그러나 홍콩 섬에서 페리로 불과 30여 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홍콩 섬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한적한 모습이다.
염전을 터삼아 살아오던 수상가옥의 모습들. 너무도 다른 모습에 내가 배 타고 다른 나라로 와버린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지만 분명 이곳도 홍콩이다. 하지만 순박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곳 사람들이 도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란타오 섬의 작은 시장. 이곳 건어물은 유명해 홍콩뿐 아니라 중국 본토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 한 할머니가 꽃으로 만든 차와 간식거리를 팔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 사서 먹어보니 어릴 때 먹었던 우리나라 엿과 꽃 같은 맛. 바로 고향의 맛이었다. 나는 란타오 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멀미가 나려고 할 때쯤 산 위에 위험 있게 앉아 있는 큰 불상과 만나게 된다. 산 꼭대기의 불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고행의 길, 무려 27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높이 26m, 무게 200톤에 달하는 청동 좌불상은 밑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압도적인 모습으로 앉아 홍콩에서 가장 크다는 포린츠 불교 사원을 굽어보고 있다. (1970년에) 세운 불상으로 더욱 유명해진 포린츠 사원은 홍콩을 대표하는 불교 사원. 사찰 안에 들어서면 대웅전의 웅장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도교와 더불어 홍콩인들 정신의 버팀목인 불교. 홍콩인들의 간절한 모습이 아무리 서구 문명의 옷을 입어도 쉬 바꿀 수 없는 정신의 뿌리를 실감케 한다. 맑은 날에는 마카오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다는 청동 좌불상. 유명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이 불상은 외관의 미학적인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 불교의 상징이 되어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홍콩은 밤에 더욱 빛나는 도시다. 밤, 불빛, 술, 사랑, 외로움, 이런 것들은 만국 공통의 언어가 아닐까. 국제도시 홍콩의 밤은 매혹적이다. 쉽게 잠들 수 없는 여행자의 밤. 매일 밤 8시부터 홍콩 도심 38개의 빌딩에서 내뿜는 레이저 불빛은 밤의 유혹을 절정에 이르게 한다.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는 홍콩. 구룡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나단 로드를 중심으로 침사추이 지역에서 야오마테이,
몽콕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야시장으로 변한다. 특히 몽콕은 1년 365일 오후 6시 이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도록 해놓고 밤을 잊은 홍콩인들과 여행객들을 만난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각종 의류에서 생활 잡화까지 논스톱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야시장에서는 특히 반가운 모습, 한복을 만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 고유 옷인 한복이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홍콩 야시장을 수놓고 있었다. 야시장이 형성된 거리 옆으로는 좌판을 펼쳐놓고 점을 봐주는 점집들이 즐비하다. 사주로 보는 점에서부터 관상, 거북이점, 새점 등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치는 방법도 다양했는데 한 점술가가 나를 불렀다. 나도 재미삼아 한번 내 미래를 점쳐보기로 했다. 점술가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새 장에서 새 한 마리를 꺼내 점괘가 적힌 종이를 물게 했다. 바로 이것이 내 미래가 적혀있는 점괘. 비록 재미였지만 조금은 두근거렸다.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愛情方面咧就踏入出年咧，明年咧佢明年後年係旺噶嘛，旺佢個人緣啊，旺佢個桃花啊，旺佢嘅旺佢嘅結婚啊，婚姻啊，都係明年好嘅。係啦。 와우, 멋진 홍콩의 밤이다. 야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밤거리가 있다고 해서 나는 홍콩 섬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완 지역 골동품 거리와 연결돼 있는 란콰이펑. 홍콩 밤문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은 서구식 레스토랑과 바들이 모여 있어 국제 비즈니스맨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저마다 손에 술잔을 들고 길거리에서 그들만의 파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다. So you come to 란콰이펑 just to have a drink and meet all your friends, right? Because you're working throughout the week, so you come here for a drink. Oh, it's a great place. I enjoy it. I come from Bombay and I find it very similar to Bombay. So, it's good fun here. 란콰이펑 거리에서 나는 꽃 파는 처녀가 아닌 한 꽃 파는 총각을 만났다. Yeah, part-time working. Yeah, and earn some more money, but difficult to sell. Why? I don't know. Maybe the Western people don't like the flower. 여행에 조금 지칠 무렵 만난 그 꽃 파는 총각은 내게 왠지 모를 친근감을 더해 주었다. 도시의 아침, 다시 샐러리맨들의 일상이 시작된다. 무표정한 사람들 속에 아침 인사를 건네며 무료 신문을 나눠주는 아줌마의 밝은 표정이 기분 좋게 하는 아침이다. 홍콩은 국제도시다. 세계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맨들의 메카다. 길을 걷다가 나는 한 식당 메뉴판에 시선이 머물렀다. 궁금해진 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홍콩인들은
주로 아침 식사를 밖에서 해결한다고 한다. 나는 홍콩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아침 메뉴를 주문했다. 돼지고기 육수에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쌀국수, 그리고 토스트와 밀크티가 세트 메뉴였다. 동서양이 조화된 국제적인 아침 메뉴, 국수와 빵. 홍콩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는 공원들이 위치해 있다. 홍콩은 비좁은 도시의 곳곳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야외에서의 식사를 즐긴다. 나는 한 공원을 걷다가 홍콩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을 우연히 만났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네. 구룡공원이에요. 구룡공원이요? 네. 여기 좋아하세요? 가끔 와요. 굉장히 우울하거나 이런 날, 또 다운타운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 오거든요. 그녀가 자주 온다는 구룡공원은 침사추이 지역 중심에 자리해 있고 새 공원, 식물원들이 있어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적한 공간이었다. 홍콩은 덥고 습한 날씨만 견딜 수 있는 체력이라면 모든 지역을 거의 걸어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좁은 도시다. 걸어 다니다 보면 뜻밖의 행운과 만나기도 한다. 나는 길에서 우연히 드라마 촬영 현장을 만났다. 홍콩에선 꽤 유명한 배우라는데 나로선 잘 알 수 없었다. 나는 드라마 촬영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홍콩의 스타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구룡반도 침사추이 지역 시계탑 옆을 걸어가다 보면 스타의 거리가 나온다. 바로 8, 90년대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홍콩 영화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나의 사춘기 시절 홍콩 영화를 보며 동경을 품었던 홍콩. 나와 같은 추억을 간직한 사람이 나만은 아닌 듯했다. I think the best known is Jackie Chan, of course. Yeah, and Bruce Lee. Bruce Lee. Yeah, and there are some others, but at the moment I cannot remember the names. But they were playing movies which were shown in Europe and Germany too. 스타의 거리에는 홍콩 영화 배우들이 직접 핸드 프린팅을 해놓은 곳이 있어 다음은 누구의 손일까 궁금해하며 걷는 재미가 있다. 너무나 친숙한 이름들, 홍금보, 이연걸, 그리고 굳이 한글 이름을 새겨놓은 성룡. 다음은 어떤 배우일까? 기대감을 안고 걷다가 순간 가슴이 찡해온다. 장국영.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영화들의 주인공. 그 시절 누구나 장국영 착받침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그는 거짓말 같은 생을 자살로 마감했다. 폐쇄 공포증이 있던 그에게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까지 영화 속 무대는 그대로인데 나는 홍콩 시내 극장가를 찾았다.
홍콩 영화들 속에 걸려 있는 것은 반갑게도 한국 영화들이었다. 나는 이곳에서도 한류 열풍, 한국 영화의 부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문화 상품은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 홍콩 시내엔 한국 용품 전문점도 생겼다. 한국 드라마의 히트와 월드컵 이후 홍콩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특별한 홍콩 소녀를 만났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무실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배웠거든요. 그녀의 초대로 나는 한류 소녀의 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잤어요. 오빠. 워낙 좁은 도시라 홍콩 서민들의 아파트 역시 상당히 좁은 편. 10평 남짓한 집에 4식구가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조심하세요. 너무 작아서. 여기가 연아 씨 방이에요? 네. 책상이 있고요. 침대는 위에 있고. 근데 찍지 마세요. 왜요? 정리 못해서. 여기서 태극기도 있고요. 태극기요? 네, 여기 옆에. 아이고. 저번에 이거 큰 걸로 친구한테 네. 사올라 그랬어요. 이거 큰 걸로. 근데 쓰면 너무 아까워서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보배예요. 이거 운모 때 이거 이제 대한민국 이거는 사왔거든요. 박지성. 재밌죠? 이런 거 여기 유명한 공도 있고. 이 소녀가 저희는 홍콩인이 이거 맞나 성경 싶을 중고도 정도로 있고, 한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잘했고 연세대학교 방 안은 온통 한국 관련 물건들로 근데 도배되어 너무 있었다. 아까도 찍거든요. 없어요? 살 빼는 거? 피 어떻게 하는지 상피인가? 무슨 이거 이름이 뭐지? 화토? 이거 핀인가? 몰라. 이거 다 떨어졌잖아 자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2001년부터 2001년부터?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노래 좋아해서 공부 시작하는 건데요. 네. 드라마도 재밌잖아. 국립 보세요. 네. 아 이거 다른 뭐지? TV 뭐지? KBS인가? MBC인가? MBC 같은데 미안해요.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봄에 와서 볼게요. 소녀의 가족은 스스럼 없이 이방인인 내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청했다. 같이 드시려고요. 樓下好食啲啊！我話，真係，佢哋落樓下食啊！식사하시고.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가족과의 식사였다. 소녀는 요즘엔 강타를 좋아하는 남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다. 정말 놀라운 열정이었다. 얼마해요? 얼마예요? 사랑해요. 바보. 늘 사람들로 붐비는 홍콩. 휴일을 맞아 빅토리아 공원은 내가 여행 첫날에 보았듯 놀러 나온 동남아 가정부들로 가득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더 컸고 분위기가 가히 장관이었다. Muslim song. Yeah, we from organization. This is maybe around 15 organization for because next week we have contest like that. So yeah, Muslim singing contest.
practice. Yeah, practice now. 삶의 에너지는 가둘 수가 없는 것인가 보다. 평일 높은 빌딩 속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었을 가정부들이 부르는 이슬람의 노래소리는 이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공원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2006년 봄에 내가 여행한 홍콩의 한 단면이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나는 홍콩에서 온 여행자라면 누구나 들른다는 빅토리아 피크 트램으로 향했다. 옥토퍼스 카드는 이곳에서도 유용했는데 먼저 도착한 여행자들이 많았다. 타이핑산 정상까지 이어진 길이 386m의 피크 트램은 1885년 건설된 100년이 넘는 홍콩의 명소. 홍콩 속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 트램을 따라 오르는 동안 그 높던 빌딩들이 발 아래로 멀어진다. 한 도시를 내려다본다는 게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산 중턱부터 정상까지는 호화 맨션이 자리 잡고 있다. 홍콩에서의 부울한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그들을 내려다보는 특권을 갖는 것일까? 빅토리아 피크의 정상에서 나는 문득 작은 내 방이 그리워졌다. 나는 다시 싱싱한 활력을 느끼고 싶어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어촌을 찾았다. 수산물 시장으로 향하던 골목길에서 탁구를 즐기는 아이들을 만났다.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에 나도 한번 예전 실력을 발휘해 보기로 했다. 레이위문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어촌의 좁은 골목을 따라 화로시장이 형성돼 있다. 시장에서 해산물을 직접 고른 후 뒤쪽에 마련된 식당에 조리를 부탁하면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평소에 해산물을 좋아해 나는 몇 가지 해산물을 골라봤다. 식당 안엔 저녁 시간에 맞춰 식사하러 온 손님들로 가득했다. 해산물 자원이 풍부해 해산물 섭취가 많다는 홍콩. 드디어 내가 고른 메뉴가 나왔다.
too many people they say that tiger prawn normally deep fry with some garlic together, right? You be careful. You look at it. I teach you. You use the scissor. You cut the half here. Cut the half the shell. Then left and right open, right? I like to open the box. Okay. The meat is very sweet. Okay. I hope you enjoy this one. 마늘을 넣어 볶은 달콤한 바닷가재, 감칠맛 나는 조개 요리, 그리고 매운 고추를 넣어 얼큰하고 칼칼했던 고등 요리.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나에겐 바닷가재 요리가 가장 맛있었다.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난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맞는 이들과 정담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홍콩에서의 하루를 또 보냈다. 홍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을 찾아가는 중이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활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 호화 맨션과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는 리펄스 베이. 이곳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홍콩의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이곳에 와 수영도 하고 독서도 한다는데, 원래 홍콩의 해변엔 모래가 별로 없어 호주 브리즈번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이곳 리펄스 베이에 모래 해변을 만들었다고 한다. 리펄스 베이 주변에 우뚝 서 있는 아파트 중 재미있는 곳을 발견했다. 아파트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아파트 뒤에 산에서 흘러나오는 용의 기운이 바다로 나가게 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다는 것. 나는 홍콩과 연결되어 있는 샤머니즘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 리펄스 베이의 해안 끝쪽으로 걷다 보면 홍콩 영화나 우리나라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곳이 나타난다. (1960년대)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사업의 성공을 감사하는 의미로 중국 신들의 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다. 1000년 동안 무병장수하게 해준다는 조각상, 복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정제신상 등 다양했는데, 그 바람만큼 이곳을 찾는 중국인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일찍이 세계와 교류하고 영어를 쓰고 소득이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불안과 열망, 뿌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서구적인 첨단 도시의 외관 뒤에 자리한 중국 특유의, 아니 중국 본토보다 더 원색적인 홍콩 이면의 모습은 내게 수수께끼로 남았다. 영국식 교육을 받고 모국인 중국에 귀속된 홍콩인, 그들은 누구인가? 其實咧喺我相信我一定會答我係香港人啦，因為我係土生土長嘅香港人啦，係啦。咁啊，如果你話我哋可能我哋祖先係啫，絕對係中國人咯。
홍콩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초현대식 도시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비좁은 골목 뒤엔 아득한 옛모습, 이해하기 힘든 전통적인 풍속이 강하게 숨쉬고 있는 도시였다. 그러나 그들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스타일로 2006년 홍콩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다. 국적은 어디인가?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위의 질문은 어리석은 것 같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그것이 문제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단 한 번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겠는가?